고개를 바로 돌려야 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모습에 일시정지가 되더라고요. 제 시선이 끝나는 곳에는 홀딱 벗고 계시는 아버님과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당신 며느리.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냐? 문을 어떻게 열고? 어머나, 죄송해요. 시부의 말에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던 저는 바로 곧장 집으로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방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무엇을 본 건지 믿어지지 않더군요. 다 큰 성인 두 분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았으니까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던 차에 아버님께서 대충 옷을 입은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노크도 없이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아가야. 그런데 오해하지 말거라. 아주머니께서 내가 지하실 집을 옮기는 걸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음료를 마시다 흘려버려서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 걸 네가 본 거야. 지금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아무런 일도 없었던 일 가지고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 있겠니? 저는 그냥 제가 본 모습 그대로만 말을 할게요. 아버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다른 가족들이 판단할 문제죠. 아가야, 비밀로 좀 해주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주머니와 내가 혹시 네가 생각한 관계라고 생각되면 앞으로 지켜보다 비슷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되어서 말해도 늦지 않을 거 아니냐. 정말 내가 억울해서 그래. 사실 치매기가 있어서 그런지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너를 본 일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왜 거기에 뭘 하러 들어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 이 시아버지 말 좀 믿고 비밀로 해다오. 시부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몸에 음료를 흘렸다고 상하이를 포함해 속옷까지 벗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 뒤로도 아버님은 회유와 협박까지 하며 제게 비밀을 요구했습니다. 제 입에서 비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부에게 시달릴 것 같아 우선은 오늘 보게 된 일은 비밀로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부는 걱정이 됐는지 몇 번이고 돌아서 제게 비밀 엄수를 확인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도 어머님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는 시부가 정신을 놓고 있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남편 모두 집에 모이게 되었을 때 제가 낮에 보았던 일을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어머님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도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럴 것도 평생을 꼿꼿하게 올바른 사람처럼 행동하셨던 시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을 받으려고 시부에게 물어보셨어요. 당신 소민이가 한 말이 사실이야? 정말 지하실에 그 여자랑 그러고 있었어? 응? 그게 맞기는 맞는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 그 여자 날 지하실로 데려간 것 같긴 한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아마 내가 또 잠시 정신을 놓은 것 같아. 그럼 당신 성폭행 당한 거야? 뭐? 성폭행? 그건 나도 모르지. 아예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 당신 말처럼 성폭행일 수도 있겠다. 며느리가 곧바로 들어와줘서 아무 일은 없었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어. 근데 만약 그렇더라도 아무 일 없었으니 조용히 끝내자. 일 크게 만들어봤자 나는 치매라고 동네방네 소문나는 거잖아.
거기다 남자가 여자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 자르는 선에서 끝내자고.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은데 어머님께서는 시부를 믿고 싶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요양보호사를 장애인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풀려나게 되면서 기막힌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그날 있었던 시부와 요양보호사 간의 일을 합의된 관계라고 설명했고 시부의 치매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요양보호사도 그에 관한 자격증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폭행이 벌어질 수 없던 겁니다. 알고 보니 사실은 이러했어요. 앞서 한 말처럼 애초에 시부는 치매를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아주 한가롭게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건강한 60대 남성이었죠. 그런데 그 여유가 문제였던가 봅니다. 심심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교직이 있을 때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만났는지까지는 경찰에게 들을 수 없었지만 꽤나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다고 해요. 바람을 피면서 걸리지 않았던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할 판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는지 시부와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머리를 굴렸던 거죠. 그렇게 머리를 돌리고 돌려서 나온 방법이 시부가 치매를 걸린 척하여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실은 그 여자와 별장 같은 곳을 구해서 생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과 남편의 반대였죠. 그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를 할지 몰랐는지 당황하여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된 시부는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고 끝내 그 여자를 집으로 들이는 방법까지 생각해낸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 요양보호사로 위장시켜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거죠. 요양보호사와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건 밖으로 나가 데이트 짓을 하는 것이었고 매일 지하실에 내려갔던 것도 가족들 몰래 딴짓거리를 하러 내려갔던 겁니다. 여자에게 눈이 돌아 미친 짓을 한 거죠. 분명 가족들 모두를 기만하는 짓이었고 특히 40여 년 가까이 시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조만 하셨던 어머님을 짓밟는 정신나간 행동이었습니다. 저희도 기막힌 사실에 놀랐고 혹시 어머님께서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눈치를 보았는데 어머님께서는 다가가 말을 걸기도 무서울 만큼 분위기가 달라져 계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 아직까지 치매인 척 연기하는 아버님께 곧장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야, 이 정신 나간 노인네야.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어. 거기다 내가 살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딴 년을 만나? 그것도 더럽게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곳에서. 그리고 발각이 되었으면 사실대로 말을 해야지. 뭐 치매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네가 그러고도 선생이냐? 네가 그러고도 아이들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입이 10개라도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당신이랑 애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게. 정말 미안하니까 이번 일만 넘어가 줘. 넘어가 달라고? 뭘 넘어가야 하는데? 다른 년이랑 내 집에서 그 짓거리 한 걸 알고도 넘어가 달라고? 내가 바보 멍청이로 보여?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라면 바람피지 말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야.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무시해놓고 넘어가 달라고? 이혼을 하면서 만날 만큼의 여자가 아니었어. 나도 모르겠지만 집에서 쉬다 보니까 너무 무료하고 익숙한 것들 뿐이라서 뭔가 자극이 될 만한 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 체면에 어떻게 이혼을 해?
내가 앞으로는 집에 있을 시간도 많으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나 내조하면서 힘들었던 시간과 이번 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당신에게 정말 잘할게. 우리 노년에 재미있게 살아야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자 소녀들과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거야 당신이 인간이었을 때 가능한 소리고, 당신은 또 나보고 이번 일 참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보같이 웃으며 지내라는 소리 아니야. 당신은 평생 그렇게 날 속여왔어. 결혼할 때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놓고 매번 교양이 있네 없네 무시하기 바빴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일로 바쁘다며 애들 일은 모두 다 나에게 떠넘겼지. 그 다음 퇴직하게 되면 그때 되어서 연금 받아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지내자고 말을 했지. 그런데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 언제 한 번이라도 당신이 한 말을 지킨 적이 있어? 평생 고고한 척은 다 해놓고 교단에 서서 애들 가르친다는 사람이 당신 기준에 벗어나면 사람 무시나 하고 이제는 바람까지 폈네? 그것도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전에라도 당신이 믿음직스러웠다면 모르겠지만 평생을 속여왔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겨. 내가 다 늙어서 고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아니, 내가 왜 고생을 해? 당신과 애들까지 뒷바라지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왜 늙어 고생을 해? 내가 당신 내조하고 애들 키운 값 전부 받아낼 거야. 거기다 치매라는 거짓말하고 웬년가 바람 폈다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짓 할 거라고. 여보, 이혼은 절대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교장까지 잘 마치고 퇴임한 내가 바람펴서 이혼당했다라는 말이 돌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줘. 원래 바람핀 사람들도 저렇게 뻔뻔한 건지 곧 죽어도 체면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며 생떼를 부리더군요. 하기야 여자에게 미쳐 바람핀다고 가족들에게 치매라고 거짓말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네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는 시부와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건 어머님께서 이혼 소송을 하자 그 전까지는 제 눈치를 보고 있던 시부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그날 네가 본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니. 이 시아버지 다 늙고 이혼난 만드니 좋으냐?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네 손으로 망쳐서 기분이 좋아? 왜? 네 부모도 행복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분 느껴보라고 심술을 부리는 게야? 잘못도 없는데 이혼당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서 이간질이라도 했나요? 어쩌면 그렇게 교사였다는 분이 생각하는 사고가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이값은 왜 그렇게 못하시고요? 뭐? 이게 어디서 시아버지 앞에? 남편 아버지면 전부 시아버지인가요? 사람 같지도 않은 짓 하는 사람에게 시아버지라는 이유로 예의 차릴까요? 제가 이전부터 이런 날 한 번쯤은 오게 될 줄 알았는데 제발 교사이기 전에 사람 먼저 되세요. 어머님께 들어보니 이번 일 있기 전에도 존경할 만한 분도 아니시던데 이번 일까지 겪으니 정말 수준 이하라고 생각드네요. 그리고 맨날 말끝마다 우리 아버지 입에 올리면서 이혼가정 욕을 하던데 저희 아버지 누구처럼 결혼서약 지키지도 않고 발정난 개처럼 행동하다 이혼당하시지 않았거든요? 서로 맞지 않아서 바람 피지도 않고 부부간의 예의 다 지키고 절차에 맞춰서 인간의 도리 지키면서 이혼하신 거라고요. 그쪽처럼 비굴하게, 비겁하게, 치사하게 인간답지 않게 이혼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 소송 결과가 뻔한데 더 이상 제 앞에서 시아버지 노릇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랑 대화가 길어져 봤자
손해보는 사람은 아버님일 테니까요. 너무 늦은 속풀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제 속에 쌓여왔던 말을 모두 할 수 있어서 시원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혼 소송을 하시는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며 시부와 만나게 되었지만 더는 제게 원망을 하지 못했고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께서 이혼 소송을 승소하시게 되고 지난 세월 가정의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넉넉하게 받으실 수 있었죠. 거기다 시부에게 나오는 연금도 파탄 확정일부터 정확히 반을 나눠서 주라는 화해 권고 처리를 받으면서 노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물론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기로 하였기에 큰 상관은 없었지만 못된 시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마치고 나서 가족들 모두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냥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데 또 신우이랑 아주버님이 제 신경을 긁더라고요. 남편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에 있었고 저는 과일들을 깎고 있었는데 신우와 아주버님이 조용히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지난날 한 행동들을 사과하려고 부르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아버님 자식임을 증명하는 건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옳게. 이번 일 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들한테 알려. 아버지가 잘못을 하긴 했고 엄마도 결국에는 만족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재수씨. 어찌되었든 정희와 제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윗사람인데 우리가 먼저 알고 대책을 세워서 어머님께 전달하는 게 맞죠. 네? 물론 가정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어머님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형님과 아주머님, 배우자분께서 외도하시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상의 후에 판단하실 거예요? 어머님 일이니까 어머님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죠. 말이 또 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생각하시는 게 딱 아버님 같으시네요. 맨날 존경하신다고 하더니 아버님과 똑같이 자신들이 남의 인생 결정하고 판단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네요. 아버님 어디까지 닮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똑같이 사실 거면 엄한 사람들 피해주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가족들 먼저 놔주세요. 아니, 재수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옳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일 같은데 지난날 받아왔던 무시 때문인지 어머님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그런지 제가 한 소리 내뱉게 되었어요. 시끄러워지겠다 생각하던 순간 뜻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졌죠. 왜? 소민이가 옳은 소리 하는데 너희들도 네 아빠처럼 찔리는 일이 있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고 내가 무슨 헛소리를 더 하나 싶어서 듣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없으니까 너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지 별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는구나. 왜? 너희들이 먼저 알았으면 어떻게라도 비밀에 붙여서 이혼 못하게 하려고? 너희도 네 애비를 닮아서 인간이 덜 되었냐? 아휴, 니들 같은 것도 내가 자식이라고. 소민이 말이 하나 틀린 거 없던데. 나중에 너희들도 네 아버지 닮아서 이혼 소송 당했다고 나 찾아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애초에 여기에 올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너희 같은 자식들 한 트럭으로 준다고 해도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뒤늦게 오해라고 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어머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신우와 아주머님 모두 준비했던 다가와 과일은 먹지도 못한 채 쫓겨나듯 어머님 댁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쏘길래 제가 마지막으로 한 소리 하게 되었죠. 왜들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 눈빛 이혼당한 누구랑 똑같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이 지금처럼 저에게 원망 섞인 소리 했다가 혼쭐난 건 알면서 저를 보시는 거죠?
저도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아버지, 어머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상한 말 했다가는 똑같이 해줄 테니까 당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시부가 없으니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고양이 신세이다 보니 강한 어조로 하는 제 말에 그제서야 기주가 눈치를 보더군요. 우연치 않게 한 복수였지만 얼마나 속이 시원했던지 몰라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도 없었고 시끄러울 일도 없어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예전과 똑같이 어머님 댁에서 살고 있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제법 거리가 있던 곳에 사시던 아버지를 어머님 댁 근처로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를 가깝게 모시게 된 거죠. 다행히 어머님과 아버지께서 성격이 잘 맞으신 이유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계시고 어색하지 않게 모두 모여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간간히 찾아오시긴 하는데 이전처럼 사람을 막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나를 세우지 않고 좋게 지내고 있어요. 시부 소식은 상간녀에게 헤어졌다는 소식 빼고는 귀를 닫고 있어서 잘은 모르겠네요. 워낙 체면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가족들에게 치매를 걸렸다고 할 만큼 거짓말에 능한 분이라 어딘가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체면을 잘 차리고 계시겠죠. 부디 저에게 보냈던 시선 그대로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셨으면 좋겠네요.